안녕하세요. 대학교 중간고사, 기말고사 기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요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답안지인데요. 벌써 이 답안지는 몇 년 전에 작성된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이 렌즈로는 이 답안지가 답안지 내용을 확인하시는 건 어려울 겁니다. 제가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답안지를 가져온 거고요. 한 4, 5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우리 수강생분들의 답안지입니다. 이게 원래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의 평가 기준은, 이 대학교의 중간고사, 기말고사 평가 기준은 교수의 완전한 재량입니다. 나쁘게 말하면 그 교수님이 정해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학점이 맞춰지는 건데요. 같은 과목도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면 평가의 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. 채점을 할 때 이런 거죠. 제가 지금 이렇게 클립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, 같은 클립으로 묶인 것은 점수대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만약에 답안지를 제출을 했을 때 그 답안지를 보통 빨리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채점을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늦게 하시는 분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해서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건 이제 교수님 개성이고요.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이나 학원에서, 그리고 교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실 텐데, 지금 이런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형 그리고 설명형 답안지 같은 경우는 일단 분량이요. 쓰는 분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채점을 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자, 이런 거죠. 어떤 분은 한 2장 정도를 쓰셨는데, 어떤 분은 4분의 1, 그러니까 한쪽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신 분도 계시거든요. 만약에 특별한 문제의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분량이 많은 사람이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왜냐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점수를 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. 우리가 백지장으로 답안지를 냈는데 점수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자,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분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경우입니다. 논술형, 설명형 시험은 일단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한 번쯤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요, 3cm 자를 두고 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읽는 편이거든요. 한 줄 한씩 내려가면서 읽는 편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렇게 읽는 이유는 제가 꼼꼼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. 글씨의 크기, 글씨체, 그리고 가끔은 좀 색깔 있는 글씨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. 색깔 있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쓰는 분들이 극히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. 파란색 같은 경우는 사실 괜찮아요. 읽는데 오히려 읽는 사람이 가독성이 높아져가지고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파란색까지는 상관이 없는데, 이제 빨간색이나 녹색이다 이런 걸 가끔 이렇게 강조한다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게 정상적으로 읽어가는데 좀 눈에 딱 이렇게 멈춘다고 해야 되나요? 시선이 고정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읽어가고자 이런 자를 3cm 자요. 이렇게 대고, 이렇게 대고 읽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읽는데 어차피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출제를 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. 의도가 있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답안지가 좀 좋은 답안지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, 이른바 답이 좀 분명한 전공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전국에 아마 모든 같은 전공의 교수라면 이 문제 정도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에 한 번쯤 무조건 내야 된다,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. 특히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경우는 아마 교수님들끼리도 이거 정도는 중간고사에서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
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계십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이제 다 다른 뭐 개성도 다르고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겠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어떤 그 범위나 문제, 꼭 출제돼야 되는 범위나 문제가 의외로 같은 전공끼리는 상당히 비슷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공부를 만약에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은 같은 전공을 뭐 이렇게 졸업하시거나 뭐 그 수업을 들었던 분들, 그리고 다른 학교 뭐 상관없습니다. 학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. 만약에 과목의 명칭이 같다고 하면은, 명칭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출제되는 문제의 어떤 유형이나 범위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. 그게 왜냐하면 그건 꼭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이거는 꼭 나는 교수는 이것만큼은 꼭 학생들에게 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,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런 게 있어요. 글 쓰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이게 선을 긋고 쓰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내용이 뭐 칸이 모자라서 뭐 이렇게 줄로 이렇게 그어서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 거 다 상관이 없습니다. 어차피 읽는 사람이 다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줄로 긋거나 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다 읽게 됩니다. 그래서 채점을 할 때 그 보통 시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, 한꺼번에 뭐 50명이면 50명 다 채점하고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십니다. 중간에 뭐 10명 봤다가 다른 일 하고 와가지고 또 10명 보고 이러면은 이게 넘나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채점할 때 좀 집중해서 몰아서 한다는 점. 그리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. 이 성적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강생을 생각하시면 돼요. 수강생이, 저는 이제 대형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100명인 경우는 100명 안에서 제일 잘 된 답안을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어차피 수업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100명 중에 제일 잘 된 사람들의 답안을 골라내는 거고,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답안을 골라내는 거죠. 그리고 그 비율, 우리 성적평가의 비율 같은 경우는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명에서 30명까지는 이제 A 학점으로 분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30명에서 한 70명까지, 70등, 약 40명이요. 30 더하기 40이요. 그 40명 정도는 B등급의 학점을 보통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30 더하기 40 더하기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C, D, F의 학점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. 보통은 A 학점을 20에서 30%, B 학점을 30에서 40%, 그 다음에 나머지 학점을 이렇게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율을 뭐 교수가 임의로 어기거나 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. 우리 학생분들의 점수를 입력하면 뭐 학점 A 학점 비율을 초과했습니다,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창 같은 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입력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상대평가인 경우는,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상대평가거든요. 수강생의 그 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A 학점과 B 학점과 C, D, F 학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. 그리고 한 명을 입력했을 때 비율이 이게 안 맞으면 아예 다른 것까지 입력이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그 입력 단계에 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요.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답안지를 한 5-6번 이상 봅니다.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. 뭐 좀 이렇게 접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싶은 답안들은 이렇게 접어서 좀 시간을 조금 두고 있다가 다시 보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 답안지를 각각 5번에서 6번, 그 다음에 정말 고민스러운 경우는 뭐 10번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동점자인 경우, 뭐 반드시 순위를 구분해야 되는 경우는
10번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그 시스템에 우리 성적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전에 비율을 전부 다 확실하게 그 산정을 해놓고 입력을 해야만 학사 일정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. 뭐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성적 이의 신청이라든가 문의 같은 게 올 때 이제 저 입장에서든 교수님들 입장에서든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. 특히 이제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막상 답안지를 다 작성하고 나오면 내가 뭐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공부를 한 거를 다 적어요. 진짜 열심히 적어요. 분명히 답안지는 잘 작성이 됐어요. 그리고 강의실에서 이제 시험장에서 나옵니다. 나오고 나서 좀 시간 조금 지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성적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럴 때는 이제 그 답안지를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. 스마트폰이나 뭐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스캔을 해서 이제 그 궁금해하는 학생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랬었구나, 내가 이렇게 적었었구나,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게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 시점을 지나면 내가 뭘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, 특히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뭐 5과목, 6과목, 뭐 많으면 7, 8과목까지 동시에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확실히 작성했는지 이게 불분명해요. 하다못해 그 계산, 수학이나 이렇게 통계학처럼 계산하는 과목조차도 내가 중간에 이거 과정 썼더라 안 썼더라 이런 걸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적에 관련된 문의를 이제 잘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수님들도 아마 저보다 더 꼼꼼하게 보실 거예요. 저야 이제 지금 우리 짧은 영상에 모든 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그 보실 거고, 뭐 때에 따라서는 성적에 관련된 상담을 직접 만나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자, 그래서 이 이 답안지 그리고 성적 채점, 중간고사, 기말고사에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등급을 그러니까 비슷한 등급의 사람들끼리를 나눠 놓고 보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자를 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한 줄씩 내려가면서 뭐 내용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뭐 특히 이런 게 있어요. 긴 답안지 분량은 많은데 뭐 계속 했던 얘기를 또 쓰고 반복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. 양을 좀 그냥 늘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좀 한 줄씩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내용을 틀리게 적은 경우, 그러니까 오답이라고 하죠. 내용을 틀리게 적은 경우도 찾아내려고 하면은 좀 교수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한 줄씩 다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가면서 봐야 되고, 고민스러운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답안지를 접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걸로 표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이렇게 해서 그 중간고사, 기말고사의 어떤 그 채점 방식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, 어차피 이게 성실성 평가의 개념이요. 제가 볼 때는 저도 대학 때 졸업을 이제 하면서 내가 이거 모르겠다,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, 이렇게 스스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, 대학교의 수업 같은 경우 학점에 관련된 경우는 그 수업에 대한 성실성 평가로 저는 생각을 해요. 성실성 평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우리 재난 알림 문자 때문에 영상이 저절로 멈춰집니다. 자, 이어서 얘기를 드리는데, 이 성실성 평가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한 성실성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 과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그 강의실 가는 것조차 싫다,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져요. 특히나 관심이 아예 없는 경우인데 억지로 들어야 되는 뭐 필수 전공 과목 또는 뭐 필수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안 되게 되면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경우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,
뭐 대학교의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성실성 평가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요. 그래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 대학교에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렇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계열, 같은 전공이면 아마 문제가 비슷할 거예요. 왜냐면은 이거는 꼭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보통 출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. 미리 과목을 들었다든가 학교 이런 거 상관없이 한번 물어보세요.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범위와 유형 그리고 어떤 시험 그 과목의 어떤 스타일 같은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요. 아주 간단하게 중간고사, 기말고사 그 평가 방식과 채점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, 학교나 학과 어떤 그 교칙에 따라서 그 기준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교수님의 기본적인 성향, 가르치는 방식,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어떤 그 형태,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학점의 어떤 평가 방식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일단 여기까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앞으로도 이 영상을 보시고 특히 뭐 지금 제 수업을 안 듣는 분들도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, 아, 이렇게 채점을 하시는구나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학교를 다니시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